한국 경영과학 응용대상 수상기업 공적 발표로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반 누리호 개발 사업 체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에 관해서 주식회사 SNSENG의 박종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SNSENG의 박종선 대표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가 수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회사 소개를 간략히 하고 사업 분야와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행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20여 년간 지금 이렇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제 알리고 또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데 이제 역점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은 한 40여 명 되고요. 저희들이 대형 복잡 시스템 그런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한 79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우고 있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한 문제의 최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목표로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수립된 최적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목표인 복잡한 문제에 대한 최적 설계 해결책 이것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이펙티브니스, 시스템의 효과성과 그리고 비용의 적합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수용 가능한 리스크인가를 검토를 해서 이 분야에서의 모든 문제점들이 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니즈나 또는 어떤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면서 또 사업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동시에 목표한 비용 범위 내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리스크가 가장 낮은 또는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이끌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이 설계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젝트 활성화 프로세스, 그리고 이 합의 프로세스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컨설팅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일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R&D 용역을 수행합니다. 주로 국방 무기 체계, 철도,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력 쪽 대형 복잡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선박에 대해서 함정과 이 선박에 대해서 가장 앞단계에서 건조 가능성을 연구한다든지 선행 연구를 한다든지 개념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주기 비용 분석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현재는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수명주기 비용 분석과 목표 비용 관리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창발성을 도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이 사고 방식과 방법론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전거에 바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체인과 페달이 이렇게 이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장과 핸들이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 구성품에서 이 자전거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 이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그런 창발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창발성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창발성을 끌어내도록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창발성을 끄집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방법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를 보고 접근하는 사고 체계.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의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인바이런먼트도 보면서 문제로 접근하는 이런 이 사고 체계를 말하겠습니다. 뭐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런 사고 체계, 동시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는 이런 사고 체계, 이런 것이 전체를 보고 접근하는 이런 사고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엔지니어링적으로는 탑다운으로 시스템을 정의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텀업으로 통합 시험 검증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개체보다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과 어떤 균형, 조화, 그리고 시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는 이런 이제 사고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세 번째는 어떤 시스템의 시간의 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말해서 수명주기 전체를 보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의 어떤 단편보다는 변화 양상을 보는 이런 사고,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명주기 전체를 고려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방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항상 이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잡힌 해결책인가를 항상 질문을 하면서 부분 최적이 아닌 전체 최적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명주기 동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V 모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 수명주기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 개발의 수명주기를 통해서 기술적인 이런 프로세스들,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 그리고 임무 분석에서부터 통합 시험 검증 폐기할 때까지, 운영 요지 보수 폐기할 때까지 이런 기술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젝트 활성화 프로세스, 그리고 하부의 프로세스가 통합이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 전체를 합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기술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수행 현실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8%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25%, 25%, 50%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가 성공을 하고요. 4분의 1 정도는 실패를 합니다. 프로젝트가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일정이 초과된다든지 품질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기간 쭉 관찰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랜 기간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쭉 관찰을 해봤는데 크게 이 차이가 없어서 그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한 2015년부터는 아예 보질 않는데요.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양상은.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사업들이 한 25% 정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 25% 정도는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한 50% 정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현재 프로젝트 수행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평균 비용 초과율과 일정 초과율은 거의 배 정도 된다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역량이 큰 조직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역량이 낮은 조직과의 성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그 능력이 높은 그런 조직은 이 사업 성공률이 57%에 해당되는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이 낮은 조직은 15%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전통적인 개발 방식은 보통 보면 사업 후반부 쪽에 그 많은 노력을 들이면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관점을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만드는 쪽, 생산 쪽에 초점을 되게 두고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앞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앞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들임으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 후반부로 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에포트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저희들 회사의 개요와 이제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저희들이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나로가 최근에 어느 정도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로 그 사례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싶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보안 문제라든지 그쪽 기관에서의 그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 나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좀 얘기를 못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뭐 함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나 나로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그 특성에 좀 차이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 국방 쪽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뭐 관계토대항급 장보고 3 그다음에 뭐 어떤 군수 지원함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함정들을 개발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사업은 이 개발 단계가 사업 및 임무, 소요 분석에서부터 이렇게 쭉 선행 연구,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양산 배치, 운영 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 임무 소요 분석 쪽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행 연구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탐색 개발 또는 체계 개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참여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함정 무기 체계 개발하면서 주로 하는 활동들이 뭐냐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그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테일러링 해가지고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업무 수행 환경을 구축을 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들이 요구사항 관리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소유군의 요구사항에서부터 최종 시험 평가 검증 그 결과까지의 그 모든 그런 뭐 시험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요구사항을 전체 수명주 요구사항을 이제 관리를 하고요.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의 그 이력 관리, 그다음에 요구사항의 변경 관리, 그리고 요구사항이 변경됐을 때 이 사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경 영향 분석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요구사항 추적성 관리라고 해가지고요. 이 소유군의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스템 요구사항, 서브 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구성품 요구사항의 그 요구사항들의 추적성을 관리하면서 이 모든 요구사항들이 다 만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요구사항들이 시험 검증을 통해서 다 합격이 됐는지 하는 것까지를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추적성 관리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기술 검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 검토들 소위 말해서 컨트롤 게이트들인데 이 기술 검토 단계에서의 그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검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주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관리, 쟁점 사항 관리 또는 핵심 성능 관리 이런 등등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통합 DB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행 환경을 만드는 간단한 과정은 그림에서처럼 이 프로세스를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행이 돼야 되겠다.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스키마를 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스키마를 그대로 담고 이것을 사용자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는 요구사항 하나하나에서부터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설명했었는데 각각의 데이터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프로세스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활용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안에 들어오면 데이터를 이것저것 이렇게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데이터는 다 연결돼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다 확인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변경 관리라든지 형상 관리 그리고 이제 추적성 관리 크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 관리 대장의 예시가 이렇게 이제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요구사항 관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각각의 하나하나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변경 전후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일자가 쭉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버전 관리가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적성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추적성은 고객의 요구사항에서부터 마지막 최종 시험 검증 결과까지의 그 내용들이 양방향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운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관계를 만들어서 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실제 수행하고 있는 그 화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 컨트롤 게이트들, 이 기술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고냐 스톱이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이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게 이제 철도 쪽인데 뭐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철도 쪽은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환경을 일부 구축을 해서 적용을 했다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들이 텍스트 베이스드가 아니고 모델 기반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어떤 그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기능을 정의하고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그 누리호 이제 그 체계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서는 좀 특징이 뭐냐면 웹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어디서든지 이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요구사항 변경, 검증, 그다음 각종 데이터 추적성 관리, 한국형 발사체 물리적 아키텍처 관리, 주요 회의록과 수행 조치 사항 관리, 리스크 관리 및 기술 성숙 관리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이 시스템 환경 속에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뭐 이 누리호 체계 개발 시스템의 특징은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WBS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WB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뭐 이제 일부 예시가 되겠습니다만은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이나 리스크라든지 또는 액션 아이템이라든지 기술 성숙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WBS를 기반으로 해서 다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요. 요구사항의 추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 항목 하나하나가 이 라이프사이클 단계를 거치면서 생성하는 그런 그 결과물들과 어떤 그 추적성을 갖고 있는지를 쭉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영향 분석의 내용인데 어떤 항목이 중간에 변경이 발생되면 위아래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쉽게 효과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의 그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그 무결성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올바르게 의사 결정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이제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의 그 개발 관련된 전 수명 주기를 통해서 추적성을 이제 확보해서 성공적 시스템 개발을 지원을 했으며, 그 다음에 이런 그 시스템 개발 역량과 이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저희들이 기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4년 동안 한 겁니다. 요건 누리호를 위한 환경입니다. 예, 그건 이제 프로젝트마다 예를 들어서 장보고 3를 개발할 때는 이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의 특성이 다르고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고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항상 커스터마이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보완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최적화 의사 결정을 위한 여기 이제 크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이제 설계 조합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있고 분석 및 통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시스템 분석 및 통제. 여기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영과학 쪽의 그런 지식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 시스템 분석 및 통제 쪽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